모두의 따뜻한 모따TV. 모따TV 구독 많이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따TV 모따책방 아따입니다. 두 번째 시간 깜빡깜빡 40대 기억력 20살로 바꿀 수 있다 에서는요. 뇌세포를 되살릴 수 있는 50가지 방법 4장부터 쭉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0대는 뇌를 젊어지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인데요. 뇌는 쓸수록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 의학적으로 증명된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고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계속 뇌세포는 쓸수록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 정도까지만 발달하고 그 이상 연령대에서는 눈에 띄게 발달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고 하네요. 다만 노력하면 적어도 현재보다는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뇌는 근육과 같고 이 뇌는 근육처럼 사용할수록 발달합니다. 하지만 60대가 돼서 운동을 해도 근육 발달이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보디빌더가 되기는 힘들죠. 하지만 40, 50대는 다르다는 거죠. 그 나이에 시작해서 보디빌더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40대는 노령 여하에 따라 20대 이상의 근육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뇌를 다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40, 50대입니다. 50대 초반까지는 자극을 많이 줄수록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두 번째, 40대 뇌 기능을 획기적으로 좋아지게 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톡톡 튀는 20대의 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첫 번째는 호기심을 갖고 부지런히 뇌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처럼 지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주일에 최소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씩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뇌에 좋은 음식, 비타민 등 영양제를 포함해서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부지런히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것입니다. 5번째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하네요. 끊임없이 왜라고 물으라고 합니다. 자꾸 머리가 좋아지려면 뇌를 써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머리 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들은 노동을 싫어합니다. 몸이 그만큼 에너지를 소비되는데 에너지 소비하는 건 힘들기 때문이죠. 우리 뇌는 몸 전체 에너지를 20% 사용합니다. 머리 크기에 비해 엄청난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힘이 드니 머리 쓰기를 싫어하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힘이 좀 들더라도 뇌가 좋아지려면 부지런히 머리 쓰기를 해야 합니다. 이 머리 쓰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호기심인데 40대들이 자녀가 하던 이 말이 많이 낯설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왜 그래? 어떻게 해? 라는 말을 계속 왜라는 질문을 던지죠. 바로 아이가 뇌가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호기심을 해결하려는 그 뇌에 자극을 줄 필요가 있는데 호기심을 가지고 새로운 경험을 자꾸 하다 보면 뇌세포는 그 경험에 맞는 회로를 새로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하고 그만큼 뇌가 활성화됩니다.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자극에 맞는 뇌 회로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쉼 없이 이 새로운 회로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뇌의 기본 시스템은 5살 아기나 40대 중년이나 80대 노인이나 모두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던 행동에 익숙해지면 우리 뇌는 그로 인해 더 이상 별로 자극받지 않게 되죠. 왜냐하면 뇌에서 이미 그 회로가 만들어졌으니까 모든 절차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TV에 달인들이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금치 못하는데 이유는 오랜 시간 동안 그 행동을 발휘했기 때문에 반복했기 때문에 그 회로가 만들어지니까 힘들지 않고도 행동이 저절로 자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동이 익숙해진다는 건 뇌의 그 행동과 관련된 회로가 얼만큼 만들어졌느냐와 같은 말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필요한 뇌회로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머리가 좋아진다는 건 뇌의 세포가 서로 연결을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또 뇌에 자극을 주는 방법은 아주 쉬운데요. 예를 들어 평소 하던 일과 다르게 해보는 것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 오른손만 항상 사용했다면 왼손으로도 해보고, 숟가락질도 왼손으로 해보고, 매일 자가용을 타고 다녔다면 버스도 타보고, 매일 가던 식당 말고 새로운 데를 가보던지, 같은 길을 반복해 가기보다는 새로운 것들을 자꾸자꾸 해보는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창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취미로 글쓰기를 할 수도 있고, 초상화나 악기도 배워볼 수 있고, 사진 찍기나 도예나 이런木工이라든지 이런 창조 활동들은 참 많은데요. 예술 활동만이 창조는 아닙니다. 화초 꾸미기라든지 가구를 배치한다든지 이러한 사소한 것부터 실용적으로 머리를 활용할 수 있는 창조 활동을 찾아서 하는 게 중요한데, 이 유일하게 창조 활동만이 뇌의 100% 뇌만을 사용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꾸준한 운동이 되살린다고 합니다. 40대면 일주일에 최소한 3번, 한 번에 30분 이상씩 지속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해야 합니다. 최소한 건강을 유지하고 뇌도 최소한의 운동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건강과 뇌를 위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는 뜻인데, 가장 좋은 거는 하루 1시간 이상씩 꾸준히 운동하는 것입니다. 보통 40대는 하루 1시간, 50대는 2시간, 60대는 3시간 이상씩 자기 몸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 뇌뿐만 아니라 건강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약간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 이는 심장에도 좋고 심장에 좋은 거는 다 뇌에도 좋다고 합니다. 왜 근육이 좋아져야지 운동이 뇌에 좋아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서 근육과 힘줄의 물리적인 반사작용을 제외한 의식적인 움직임이 발생하려면 반드시 뇌가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명령을 내리면 뇌의 해당 부위가 활성화되죠.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손가락을 담당하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자꾸만 뇌에서 명령을 내리게 해서 피가 적게 가던 구석구석까지 피가 활발하게 공급되게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뇌도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40대는 제2의 사춘기입니다. 몸과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마음은 20, 30대 같은데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몸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운동을 안 하던 40대가 팔굽혀펴기를 50개 문제는 없어, 50km 정도는 달려야 운동한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쉽지만, 운동을 안 했다면 40대 몸은 틀림없이 50대 이상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하다가는 몸에 무리가 생긴다는 거죠. 따라서 심각하게 고장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40대 운동을 안 해왔다면 예전 5,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팔굽혀펴기를 20개 했다면 한 10개에서 14개 정도로 작게 시작해서 차츰 늘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학적으로 볼 때 아침 운동은 부신피질 호르몬과 갑상선 호르몬이 많이 배출되게 해서 몸의 신진대사를 좋게 해줍니다. 또 밤에 뱃속에 모두 비게 돼서 아침 식사 전에 운동을 하면 다이어트 효과와 뱃살을 뺀 때도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는 동안에 근육이 많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하기 전에는 준비 운동을 철저하게 해주는 게 좋다고 하네요. 또 아침 운동은 혈액순환계에 문제가 있을 때, 특히 당뇨병의 경우는 심장이 약하거나 고혈압이 있을 때는 아침 기온 차이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공복 운동을 하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은 저혈당의 위험이 있죠. 저녁 운동은 항산화 기능을 하는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노화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40대 이후의 성장 호르몬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녁 운동을 할 때는 잠자기 1시간 전까지 끝내는 게 좋다고 하네요. 운동은 몸이 활성화된 상태에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오르고 교감신경이 흥분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쉽게 잠이 들 수가 없습니다. 특히 당뇨병일 때는
밤 늦은 시간까지 운동을 하면 도중에 저혈당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저녁 운동은 그만큼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식후 30분 있다가 식후 운동을 하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또 뇌에 좋은 음식은 따로 있습니다. 뇌기능 향상을 위해 뇌에 좋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뇌기능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산소와 포도당인데요. 우리 뇌는 포도당의 일종인 글루코스만을 영양분으로 사용합니다. 포도당은 쉽게 말해 단맛을 나는 음식인데 보통 성인 남성 기준 우리 뇌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포도당은 120g 정도입니다. 뇌가 에너지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타민과 같은 보조식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엔진이 잘 움직이기 위해 가솔린 등의 주 원료도 필요하지만 이 엔진 부속품의 작동을 도와주는 각종 윤활유도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뇌가 직접 사용하는 포도당 위에도 보조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영양분이 필요한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 재료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한 음식은 호두나 땅콩, 잣, 아몬드, 호박씨와 같은 견과류, 또 등푸른 생선을 많이 포함한 오메가3 같은 성분입니다. 오메가3는 피를 묽게 해서 혈액이 잘 흐르게 되고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혈관성 치매, 중풍, 심근경색증 예방에 도움이 되고 오메가3는 비타민 E가 포함되어 있어 항산화, 항노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기에 없는 뇌혈관 관문이라는 게 있는데 이 관문을 마치 성의 출입문처럼 영양분의 신분을 하나하나 확인해 통과시킵니다. 따라서 아무 음식이나 많이 먹는다고 뇌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보조 영양분 중에 특히 뇌에 좋은 건 신경세포의 형성을 관여하는 비타민 B군인데요. 이 비타민 B 종류는 알츠하이머 등 예방 효과도 매우 큽니다. 또 비타민 B를 2년 동안 꾸준히 복용한 경우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일상식품은 콩 종류, 바나나, 고기 등이 있습니다. 또 깻잎도 좋습니다. 들깻잎은 치매를 예방하는 로즈마린산과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 아미노산인 가바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블루베리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고요. 또 그렇다고 채식만 하면 안 됩니다. 고기도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뇌 이야기를 할 때 세로토닌이란 말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인데 이 물질이 충분하면 우울증이나 치매를 예방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바로 이 세로토닌이 고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한 뇌에 좋은 영양분 중에 가장 잘 알려진 비타민 B1, B6, B12가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안주 없이 술만 마신다는 점인데요. 이럴 경우 비타민 B1 결핍에 의해서 알코올성 신경학적 변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커집니다. 습관적으로 안주 없이 술을 마시듯이 하면 아주 극단적인 영양 결핍을 초래하고 특히 비타민 B1 결핍이 심해져서 신경세포 사멸, 변성을 초래, 뇌가 위축되고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고 평상시에 눈이 풀리는 등의 증상도 보이는 베르니케 증후군이 됩니다. 또 코르사코프 증후군 혹은 알코올성 치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아주 정상으로 보이고 행동하는데 단기 기억 입력이 전혀 안 되는 상태로 남아있는 기억이 없으니 다른 사람과 대화도 모두 거짓말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비타민 B6는 닭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 육류의 간이나 쌀, 배아, 콩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장내 세균에 의해서 합성되기 때문에 결핍은 일어나지 않는데 유당불내증이나 셀리아크병 등 흡수 장애가 있는 사람, 당뇨병, 노인, 임산부, 경구 피임약 복용 여성과 결핵약, 이소니아지드 혈압약, 히드랄라진 그리고 면역 억제제인 페니실라민 등을 복용하는 경우는 비타민 B6 결핍증 위험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경학적 변성을 유발하고 말초신경 장애나 통증을 유발하고 인지 기능에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이 세로토닌을 만들기 위해 비타민 B6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죠. 호모시스테인, 항상성을 대사에 제거하는 효소도 작용하기 때문에 이 혈관 독소로 작용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고 결국 혈관성 치매를 유발하는 위험 인자가 됩니다. 비타민 B12는 코발라민이라고도 부르는데 육류, 계란, 우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적혈구 DNA 생성에도 관여하고 신경세포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채식주의자들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지 않거나 위장질환으로 비타민 B12 흡수에 문제가 생기면 회복 불가능한 심각한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대 아구성 빈혈이라는 악성 빈혈도 발생한다고 하네요. 또 뇌 위축을 예방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타민 B12도 중요합니다. 소통은 머리를 좋게 합니다. 부지런히 많이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도 대인 관계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생기면 암을 유발하고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되었든지 40대 이상이 되면 사람을 부지런히 만나고 활발한 소통은 뇌 기능만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활기를 불어넣는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습관화시켜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게 어려운데요. 모두 좋지만 사람의 의지로는 가능하지 않죠. 뇌는 생리학적으로 보수적인 경향이 강하고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과 패턴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특히 40대가 되면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더 심해지죠. 그러므로 사장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모두 실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활 패턴을 살펴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만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합니다. 이 몇 가지만을 20, 30일 동안 꾸준히 해본다면 행동은 습관화되고 이 왜 하필 20, 30일, 20일에서 30일이냐면요. 뇌에는 그에 맞는 새로운 신경 연접이 생기는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새로운 신경 연접이 생기면 바로바로 몸에서 습관화되니까 시행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깜빡깜빡 40대 뇌세포를 되살리는 생활 속 방법 50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면 상태와 뇌는 깨어있을 때 뇌는 혈압, 혈액량 등 모든 점에서 다르고 수면은 뇌도 쉬는 상태라 뇌로 가는 피해 양이 적고 잠에서 깰 때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은 수축되고 뇌로 가는 피해 양은 급격히 많아지죠. 이런 준비가 갖춰지기 전에 활동을 시작하면 뇌는 무리가 온다고 합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날 때 누워서 꾸물거리는 게 좋다고 하네요. 바쁜 40대에 꾸물거리는 거 힘들 수도 있는데 뇌에 충격을 주지 않고 일어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일어나실 때 시간보다 1, 20분 일찍 알람을 맞춰 놓은 다음에 누워서 꾸물거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어날 때가 되면 상체부터 바로 일으키지 말고 심장에서부터 먼 곳 신체부터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 발을 꼼지락꼼지락 까딱까딱 손은 주먹으로 쥐었다 폈다 10회 이상 반복하고 또 항문에 힘을 줘서 힘껏 조였다가 풀기를 반복해도 좋습니다. 그래도 잠을 안 깨는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향수를 머리맡에 준비해두면 가장 좋은 향기는 살아있는 꽃향기이지만 가정집이라면 쉽지 않죠. 자신이 좋아하는 향수를 준비해서 향수를 스프레이로 코에 뿌려서 맡으면 신기하게도 잠이 금방 깬다고 합니다. 우리 오감 중에 각성 효과에 가장 강한 감각은 바로 후각인데요. 이 후각신경이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10분만 읽으면 하루 종일 맑아지는 뇌. 아침에 잠이 깬 상태에서 잠깐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으면 뇌에 활력을 주고 뇌 기능 자체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아직 잠이 덜 깬 상태는 반수면 상태로 마치 최면 상태랑 비슷한데 그때 암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영어 단어, 논어, 맹자 등 한문도 좋고 나는 뭐뭐해서 뭐뭐하게 성공한다 라는 식의 자기 발전을 위한 구호를 소리내서 몇 번씩 중얼거리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또 아침밥으로 아침에 적당한 음식은 탄수화물이 풍부한 밥이나 빵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침이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바꾸어서 밥을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는데요. 즉 뇌가 사용할 수 있는 포도당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사용하는 영양분이 포도당이라는 말을 듣고 커피에 설탕을 듬뿍 넣어 먹으면 더 좋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분을 많이 먹으면 혈당은 한꺼번에 훅 올라갔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몸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사로 섭취한 탄수화물은 천천히 당분으로 바뀌어서 뇌가 포도당으로 지속적으로 공급해주니 복합 탄수화물, 현미를 씹는 것도 더 좋겠죠. 밥을 오래 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씹는 행동, 저작 운동은 뇌를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한 번 씹을 때마다 뇌세포가 하나씩 생긴다고 합니다. 뇌뿐만 아니라 위를 비롯한 내장 건강도 좋고 다이어트도 좋고 그러다 보니 얼굴도 예뻐지고 꼭꼭 씹는 건 건강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또 그 다음 중요한 거는요. 씹는 행위와 뇌의 관계되는 건데 오래 씹으면 뇌가 좋아지는 이유가 과식을 안 하면 비만이 예방되고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원인 중에 하나이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뇌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데 이 오래 씹는 행위가 비만을 예방해 줍니다. 두 번째는 얼굴 근육이 뇌로 자극해서 머리 쪽에 혈액량을 증가하게 만듭니다. 저작 운동할 때는 평소보다 20% 혈액이 뇌에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껌을 씹으면 졸음이 덜해지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오래 씹으면 음식이 잘게 부서지고 침과 섞이니까 그 음식의 고유한 맛이 나니까 입안에서 그 소소한 맛을 느끼기 때문에 미각이 발달합니다. 미각의 담당 부위를 자극하는 요소가 생기는데 또 침은 밥의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변화시켜 뇌가 사용하는 포도당도 만듭니다. 네 번째는 침에 함유된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증가해서 이 파로틴은 노화 예방과 또 파로틴 호르몬 분비가 40대가 되면 급격하게 줄어드는데 오래 씹으면 침이 나와 부족해진 파로틴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씹는 행위는 집중력, 기억력 증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양치질은 양손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칫솔질을 하면 뇌도 좋아지고 양손으로 또 치아도 좋아집니다. 오른쪽으로 닦으면 어떤 특정 부위가 제대로 안 닦이는 경우가 있지만 반대 손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위가 사각지대라고 하죠. 사라진다고 합니다. 또 왼손 사용이 영 어색하다면 그 어색함을 즐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 낯선 경험을 많이 경험할수록 뇌는 더 젊어집니다. 치아가 나빠지면 머리도 나빠집니다. 얼굴 주름이 있으면 5년 정도 차이가 나 보이고요. 머리카락이 없으면 많게는 1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치아가 없어서 입 주변이 함몰되면 20년 이상 나이가 들어 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뇌도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요. 치아가 부실하면 섭취할 수 있는 음식물 종류가 매우 한정되고 고기도 먹기 힘들고 먹는다고 해도 씹지 못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치아가 괜찮은 쪽만 씹게 되니까 양쪽 턱 근육은 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서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지고 또 치아 때문에 척추가 휘어집니다. 수많은 병원균들이 입 안에 있는데 염증을 통해서 침투가 쉬워지고 균은 치아 혈관을 통해서 온몸으로 퍼지니까 심각한 질병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침투 부위와 머리가 가깝고 얼굴과 목은 온몸 신경으로 뻗어나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치아 한두 개 빠진 상태를 방치할 경우 빠진 부분의 양쪽 치아들이 그 빈 공간을 몰리며 치열이 망가지고
이빨 사이가 벌어져서 잦은 잇몸의 염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이유는 치아가 없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진다고 하네요. 저작 운동을 못하니까 뇌 상태는 급격하게 나빠지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치아가 없는 노인보다 인지 능력이 치아가 있는 사람이 3배 높다고 합니다. 길을 갈 때 두리번거려야 하는 이유는요. 간판을 유심히 살펴보는 게 뇌 기능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뇌는 시각, 청각, 오감을 통해서 인식된 정보 중에 새롭다고 생각되는, 즉 낯선 정보를 받아들일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인데요. 그냥 무심코 걸어가기보다는 간판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보며 신호등도 보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관찰하고 감각을 느끼며 간다면 더 좋다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간판 내용을 소리내서 읽고 그 간판에서 방금 본 걸 간판을 거꾸로 외워보는 뇌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문방구라는 간판을 봤다면 구방문이라고 소리내어서 말해보고, 또 기다란 간판에 글자를 본다면 그거를 거꾸로 외워보기는 사실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뇌 운동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면 좋을 것 같고, 아이들과 같이 가게 되면 아이들과 이런 거를 게임처럼 해보는 것도 참 좋겠죠. 많이 걷고 빨리 걷고 걷고 또 걷자. 20살 때의 머리가 되고 싶다면 걸으라고 합니다. 기회가 날 때마다 걷고 일부러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걸으면 뇌에서 신경세포가 하나씩 생긴다고 하네요. 깜빡깜빡하는 40대 인지 기능을 높여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이 걷기인데, 걷다 보면 활력과 건강도 생깁니다. 또 지금으로부터 2400여 년 전에 히포크라테스도 걷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조사했는데 빨리 걸을수록 기억력이 높고 일주일에 5일 정도 한 번에 30분 이상씩 걸으면 기억력, 면역력이 2배로 높아진다고 하네요. 따라서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걷기입니다. 걸으면 하체에서 뇌로 전달되는 신경 자극이 의해서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 활력이 높아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생각난다고 합니다. 톨스토이 등 세계 유명한 작가, 유명한 철학자 등 아이디어를 필요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많이 걸었다고 합니다. 또 처음부터 1만 보를 걸어야지 하고 나서면 안 된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현재 걷는 것보다 약 20-30%만 걷고 먼저 재미를 느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사무직에 하루 걷는 양은 평균 3,000보라고 하네요. 그보다 30% 정도 많은 4,000보를 걷는다고 하니까 매일 꾸준히 10일 걸으면 몸 건강은 걷는 동안 자기도 모르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생각들이 떠오르고, 또 똑같이 걸어도 2-3배 효과를 내는 방법이 있는데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걷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걷는 횟수도 중요한데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하루 필요한 보행 횟수는 1만 보입니다. 이 보행 횟수가 하루 동안 우리 몸에 남아도는 칼로리를 소비시키는데 알맞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만 보는 짧은 거리가 아니고 대충 7km 정도 거리에 해당합니다. 옛날 우리 단위로 한다면 한 거의 20리 되어서 1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우리나라 우편 배달부들이 하루에 2만 보 정도를 걷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물론 지금은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이용하는데 많이 줄었지만 1만 보는 그들의 하루 걷는 절반 정도라 결코 적은 보행 횟수가 라고 보기는 어렵죠. 걷기를 해보면 알겠지만 빨리 걸으면 건강 외에 바뀌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뇌는 불일치를 아주 싫어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서로 다른 상태, 즉 인지 부조화가 생기면 불편해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 어느 쪽 한쪽에 맞추려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자기 합리화가 바로 이런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 담배를 끊으려 했지만 하루도 못 참고 다시 피울 때 사람들도 다 그런 건데 뭐 라고 자신을 생각하며 행동과
생각을 바꿔서 일치시키려고 하죠. 걷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걷기 위해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자기 합리화 기제가 발동됩니다. 즉 행동이 적극적이게 되면은 생각도 적극적으로 바뀌어야지 뇌가 편안함을 느낍니다. 따라서 성격이 적극적으로 바뀌고 덩달아 자신감도 생깁니다. 또 평소와 다른 길을 걷는 것도 필요합니다. 출퇴근길을 바꿔보는 작은 행동이 쌓여서 인지 기능을 높여줍니다. 청소와 설거지는 뇌에 좋을까요? 우리나라 전업주부들의 대사증후군 위험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나타났는데 성인 30% 정도가 대사증후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업주부들은 1.6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유는 활동량이 적고 스트레스는 많고 고지방 위주의 식습관 때문입니다. 이 모든 원인을 집안 청소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청소를 하다 보면 몸이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하고 걸레질을 30분 하면 120칼로리 이상 소모됩니다. 밥 한 공기가 300칼로리니까 일상에서 300칼로리를 소비하면 걷기 운동을 1시간 30분 해야 합니다. 청소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인데요. 미국 러시대학 메디컬 센터의 아론 부크먼 박사의 연구 결과 음식 만들기와 청소 등 집안일을 많이 하는 노인 중에 상위 10%가 그렇지 않은 하위 10%에 비해 2.3배 정도 치매에 덜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안 청소가 가족들의 머리를 좋게 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죠. 이유는 바로 이 먼지,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선 아직 기준이 없지만 미세먼지는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말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폐포까지 들어가 호흡기, 심장 관련 질병을 일으키는데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 미세먼지가 뇌질환도 일으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이 노출될수록 인지 기능도 떨어집니다. 미세먼지가 일반 가정집에 많다는 건 아니지만 어느 특정한 때 봄철 황사 기간 급속히 많아지기도 하죠. 그때는 집안 청소를 열심히 하면 가족의 뇌까지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의 계획을 세우는 행동은 지구상 동물 중에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왜 인간만이 가능하냐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의 계획 세우기 위해 과거 경험을 되새기는 기억력과 그 기억을 서로 연결, 조합력, 또 현실 없는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상상력과 창의력,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판단력 등 인간 뇌의 신피질과 전두엽 사이에 전두엽만 할 수 있는 고도의 뇌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는 거, 이 계획을 잘 세우다 보면 인간이 가진 뇌 기능이 자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시간은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공평한 시간이 주어지죠. 하루 계획을 세우면 25시간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허비되는 시간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커다란 종이 한 장을 준비해서 앞으로 1년 안에 세우고 싶은 일들을 마음속에 그리며 하나하나 적어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준비와 무엇을 해야 할지 목표 옆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를 상상해보면 가슴이 벅찰 것입니다. 물을 마시면 뇌 기능은 좋아집니다. 물은 심장에 좋고 뇌에도 좋습니다.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걸 물을 마시면 막을 수 있고요. 잘 흐르게 해주고 심근경색, 뇌졸중을 예방합니다. 또 물이 부족하면 혈액의 영양분 전달 능력과 노폐물 수거 능력이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물은 발암물질을 몸에서 쉽게 빠져나가서 각종 암을 막아주고요. 특히 40대 여성의 경우 폐경후 유방암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병의 80%를 예방할 수 있고요. 또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이유가 물이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서 노화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목으로 넘어가면
마시자마자 30초 후에는 물이 피가 섞이게 되고 1분이면 바로 이 뇌에 도착해서 피부나 장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10분, 20분 전후인데 뇌에는 그보다 10배, 20배 더 빨리 도착합니다. 이 말은 물을 필요로 하는 순서를 나타낼 수 있는데요. 물을 가장 필요로 하는 건 피, 그 다음이 바로 뇌, 그 다음이 장기와 피부입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한두 시간에 한 번씩 조금씩이라도 마시는 게 좋고 물을 자주 마시다 보면 양은 늘어납니다. 하지만 뇌와 몸이 좋다고 너무 많이 마시면 두통, 소화불량, 설사가 나기 쉽고 무기력증에도 빠질 수 있고 또 신장이 약한 사람은 물을 마실 때 신장이 부담을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 마라톤 선수에게 생길 수 있는 물 중독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삼투압작용으로 수분이 체내 세포로 들어가 세포가 부어오르게 만들고 뇌에서도 이런 증상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40대 중에도 식사를 하고 꼭 물을 마시는 사람은 별로 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냥 식사 후에는 입을 헹궈내서 음식물 찌꺼기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소화액을 묽게 만드니까 소화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는 천천히 빨리 마시기보다는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급하게 마시면 위가 늘어져서 밥맛이 없어지고 소화도 안 되니까 오히려 해롭고 이 천천히 침과 섞여서 물맛을 음미하면서 먹는 게 좋고 물맛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바로 또 인지 기능을 위해서라고 하네요. 물맛을 느끼려면 집중해야 되는데 이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또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낱말 퍼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언어가 사유와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언어가 빠른 아이들이 뇌가 더 좋은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사유 대부분은 언어로 하고 언어력이 풍부하면 그만큼 이 생각, 사유의 폭도 넓어지고 깊어지기 때문인데요. 낱말 퍼즐을 풀 때 수평적인 사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수직적인 사고에 대비되며 문제가 주어지면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수평적인 사고가 발달한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단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많은 부분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뇌 활성화 효과를 높이고 싶다면 낱말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소리를 내서 말해보는 게 좋다고 합니다. 등장인물을 TV를 볼 때 연예인을 보거나 이럴 때 저 사람은 누구야 라는 식으로 소리를 내서 말해보는 방법도 좋고 좋아하는 짧은 시나 시조, 명언집 등 하루에 혹은 며칠에 한 번씩 외우면 내 기능도 아주 좋습니다. 향상되는데 메모할 때마다 자기도 모르게 좋아지는 기억력.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보다 많이 전환시키는 방법은 뇌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 즉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모두 사용하는 건데 오감이 많이 관여할수록 잘 기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집중의 강도인데 이 집중 강도가 높을수록 기억은 오래 유지됩니다. 메모는 이 중에서 적어도 3가지 이상을 사용하죠. 글자를 보는 시각, 손으로 쓰는 촉각, 메모하는 동안 집중력 이 메모하는 순간 기억력을 돕는 많은 감각들이 동원되니까 뇌는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창조성은 전혀 다른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렇게 되면서 만들어지죠. 40대는 바로 전혀 다른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40년 이상 직접 겪은 경험들, 이런 자원들이 머릿속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것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방법만 알면 창의력의 천재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죠. 경험이 부족한 20대처럼 뜬구름을 잡는 비현실적인 창의력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 의해 곧바로 실행 가능한 현실적인 창의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창의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메모입니다. 40대는 단기 기억이 약해서 나중에 라는 생각은 순간 길어야 5분 정도면
물벼락 맞았다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리고 방금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라며 고개만 갸웃거릴 수 있습니다. 즉 40대는 좋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게 아니라 이 깜빡깜빡하는 기억력 때문에 그 아이디어를 붙잡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집중하면 뇌 기능과 인간관계 모두 좋아집니다. 특히 귀찮고 하기 싫은 일에 집중하면 뇌는 더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귀찮은 일이 집중 안 되는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 억지로 집중해야 뇌를 의식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매일 하던 능숙한 일 행동하면 이미 뇌에 완성되는 회로만 사용해도 충분하지만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 집중하려면 없던 뇌 회로가 새로 만들어야 하니까 그만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성을 관장하는 전두엽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뇌 기능이 좋은 상태면 집중력도 뛰어나지만 뇌 기능이 떨어지면 먼저 느낄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이 산만해진다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전두엽이 관장하는 이성적인 감정 억제 능력도 떨어집니다. 40대라면 술을 먹은 다음날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감정 절제도 안 되고 본능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성적 욕구가 강해지기도 하는 경험을 해봤을 텐데요. 그런 현상이 알코올로 인해 뇌 기능이 바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집중할수록 각종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하고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페닐에틸라민 등 정서적인 안정감과 행복을 주는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도파민은 쾌감, 창의력, 의욕 등을 일으키고요. 노르아드레날린은 적극성을, 페닐에틸라민은 도파민과 노르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흥분감을 높여주니 능동적인 적극성을 띠고 기억력이 샜을 때는 우울증이나 기타 스트레스를 예방해 줍니다. 뇌 기능이 좋아지는 숫자로 말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일본 도쿄 대학 가와시마 류타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산수 정도의 간단한 가감 승제, 예를 들어 5 더하기 8 등과 같은 산수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매일 3분에서 5분씩 2달만 해도 기억력을 3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산수 계산에 집중해서 할 때 뇌를 살펴보면 전두엽이 활성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태교에도 이걸 많이 사용하죠. 음악을 들으면 뇌도 춤을 춥니다. 음악은 청각, 인지, 감정, 동작 등 모두 자극합니다. 음악은 100% 청각을 통해 받아들이는데 우리는 평상시에 정보의 90% 이상을 시각에 의존합니다. 그래서 음악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던 뇌의 청각 부위를 활성화시키고 청각에 집중되니 뇌 전두엽과 단기 기억에 관여하는 해마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음악은 곡이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또 둘 다 좋아 듣습니다. 보통 가사 없는 음악은 우뇌에 영향을 끼치고요. 가사가 있는 음악은 좌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음악은 바로 좌뇌와 우뇌를 오가며 양쪽 뇌를 연결하는 뇌량의 정보량을 증가시키니까 양쪽 뇌 정보의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활성화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음악이든 뇌와 몸을 자극하는데 특히 클래식 음악, 그 중에서도 바흐 등의 바로크 음악이 뇌 기능 향상에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또 악기를 연주를 할 때 뇌 검사를 해보면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특히 악보를 보며 겨우겨우 연주할수록 뇌 전체가 움직이는데요. 물론 악보도 안 보고 연주할 정도가 되면 뇌 전체보다는 전두엽 쪽만 많이 움직일 수 있겠죠. 오도독 오도독 견과류 씹는 소리와 뇌세포 생기는 소리. 바로 이 견과류가 사실 크기보다 열량이 높은데 이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 각종 비타민, 그중에 비타민 B군, 비타민 E가 많습니다. 땅콩 10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 5mg의 비타민 E 섭취를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또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으니까 혈관을 보호하고 참깨는 기억력 손상을 예방합니다. 이런 영양소들이 모두 노화 방지, 항산화 역할, 또 심장과 뇌에 좋은 작용을 합니다. 또
음식 이야기할 때 비타민 B군은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영양소라고 했는데요. 뇌의 영양분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는 산소와 당분인데 이 비타민 B군이 당분을 에너지로 바뀔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도 비타민 B1이 부족하면 이게 심하면 정신찬란, 기억력 감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수용성이기 때문에 얘는 많이 먹어도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풍부하게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셀레늄이 중요한데요. 미량 원소로서 40대가 넘으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충을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가장 큰 효능은 항산화 작용인데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서 세포 노화를 막아줍니다. 셀레늄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C, 비타민 E보다 1000배 이상 강력하고요. 암 예방 효과, 또 우울증, 피로를 개선하고 뇌세포를 보호하는 효능도 큽니다. 우유, 양배추, 쇠고기, 닭고기, 생선, 곡류에 많습니다. 모두 가공 과정을 거치니까 셀레늄이 많이 손실되고 특히 생선은 셀레늄이 많이 함유하지만 이 과열하는 과정 안에서 거의 사라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동물보다는 식물에서 섭취하는 게 셀레늄이 좋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좋은 방법은 견과류가 좋다고 합니다. 견과류를 먹으면 뇌에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또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니까 우울증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40대가 되면 또 해야 할 일이 생겼네요. 외국어를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모국어를 할 때는 좌측 뇌를 많이 씁니다. 하지만 외국어를 사용하면 좌측, 우측 뇌 모두를 쓴다고 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려면 이 언어를 담당하는 좌뇌만으로는 어렵기 때문인데요. 낯선 언어를 하려니까 뇌 전체를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래서 외국어 공부할 때는 꼭 외국어뿐만 아니라 어떤 공부를 하든지 오감을 동원하면 효과는 몇 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자 공부는 1년이면 뇌는 20대가 된다고 하네요. 한자는 보는 글자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읽는 법부터 배우면 의외로 빠른 시간 안에 많은 한자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실생활에서 문자를 쓰는 게 읽는 행위가 문자 쓰는 것보다 읽는 행위가 10배 이상 많은데요. 읽을 수만 있으면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한다고 하네요. 교육용 기본 한자 1800자를 목표로 하면 하루에 5글자씩 1년을 하면 이 1800자를 공부하는 1년이란 시간이 인지 기능을 높이기 위한 아주 적당한 시간이라고 하네요. 또 주식 투자가 머리를 좋아지게도 한다고 합니다. 재테크 공부는 머리도 좋아지고 자산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만큼 보이기 때문에 돈을 또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저자는 재테크를 추천하네요. 금융기관을 자주 방문해서 그곳 분위기와 친해지라고 합니다. 돈의 습성 중에 또 한 가지는 돈은 마치 자석의 세부치처럼 돈이 있는 곳으로 모여든다는 거죠. 그러니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모이는 곳에 자주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것만으로도 40대의 머리를 좋아지게 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재테크 공부를 하면 손해볼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뇌에 보약보다 좋은 10분 스트레칭, 흔히 머리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 호기심, 책 읽기 등 말하지만 근육에 대한 자극도 머리를 좋아지게 합니다. 근육과 뇌가 무슨 상관이 있냐면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뇌가 각성되는 현상을 경험하는데요. 우리 몸은 근육의 척추와 연결되는 신경인 금방추라는 게 있어서 이 근육의 이완 수축에 관여해 근육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뇌에 보고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척추, 손에 대뇌까지 자극하고 스트레칭이 좋은 또 한 가지 이유는 혈액이 한 곳에 고이는 걸 막아주죠. 특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스트레칭을 아주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근육을 움직이면 금방추가 좋은 정보들을 뇌에 전달하고 뇌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40대의 스트레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른 식당에서 다른 음식을 먹어보는 것, 일주일에 두세 번은 다른 식당을 이용해보기, 가격 부담이 없다면 매일 다른 음식 맛보기, 가능하면 식당에 함께 가는 상대를 매일 바꿔보기, 새로운 미각에 대한 정보, 자극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혼자 식사하는 게 싫어서 점심을 안 먹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식사가 뇌에 오히려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혼자 밥 먹을 때 상대방과 속도를 맞출 필요가 없고 오래 씹을 수 있으니까 이 오래 씹는 행동 자체가 뇌에 아주 좋은 자극을 줍니다. 또 혀의 감각을 집중할 수도 있어서 좋다고 하네요. 공원 산책은 머리가 좋아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빈둥거리는 시각세포를 바쁘게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숲인데요. 도시에서 숲을 접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공원에 자주 가고 원추형 세포들이 부지런히 활동할 수밖에 없는 색상들로 가득하죠. 공원의 주변을 둘러보고 평소에 안 쓰던 감각기관 모두 오감각을 자극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의 색채심리학자 체스킨 박사 실험에서는요, 사람들이 적색, 녹색, 청색, 황색으로 꾸며진 4개 방의 신체 반응을 조사했는데, 이 적색 방에 있는 사람들은 혈압과 맥박이 빨라져서 흥분 상태가 돼서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녹색 방에 있는 사람들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청색 방은 나른함을 느끼고 황색 방은 눈의 피곤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참고로 청색과 노란색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여주고 뇌에 좋은 작용을 하고 색상이 우리 심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는데 자연의 색인 녹색은 사람의 심리를 안정시키는 작용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심리란 바로 뇌의 작용을 뜻합니다.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좋은 작용을 하는데 일단 공원의 녹색 공간에서 뇌의 전 영역을 반응을 나타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진정되고 뇌세포가 부드러워지고 가장 편안하게 느끼고 자율신경이 안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가 좋아하는 늑대잠. 건강하게 뇌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낮잠이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네요. 낮잠은 건강에 좋고 뇌에도 좋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식사 후에 한두 시간은 매우 졸린데 이 혈액과 관련이 돼 있습니다. 식사하며 위장의 소화운동을 돕기 위해 혈액이 위장에 몰리죠. 뇌에는 그만큼 혈액이 줄죠. 그러니까 졸음이 옵니다. 그래서 뇌가 그때는 휴식하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뇌의 요구대로 원하는 대로 낮잠을 자면 좋은데요. 지켜야 될 사항은 20-30분 이상이 낮잠을 자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밤 수면에 영향을 끼치니까 다음날 수면 부족이 생기며 또 낮잠으로 보충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낮잠을 많이 자면 인지 기능도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 치매 환자나 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낮잠을 많이 잔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늑대잠. 늑대잠은요, 늑대들이 주변을 경계하기 위해 짧게 잠깐씩 자는 잠을 말합니다. 즉, 졸리고 피곤할 때마다 잠깐씩 짧게 자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낮잠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목적이 아니라 인지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초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씩이란 30분 이하를 말합니다. 일을 하다 온몸이 뻐근해지면 그때마다 기지개나 스트레칭을 풀어주듯 뇌가 피곤해지면 그때마다 피로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쪽잠입니다. 그래야 뇌가 피로도 풀고 기억해야 할 사항을 정리합니다. 밤늦게까지 야근, 집안일로 잠이 부족하면 뇌에는 악영향을 끼칩니다. 또 뇌가 40대에서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는 9시간을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4배나 높다고 하네요. 모바일 기기를 잘 사용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에 숨겨진 기능을 하나하나 익혀보고 한 가지 기능을 익힐 때마다 뇌의 회로가 하나하나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이유와 목적을 불문하고 사람 만나기. 직장을 그만둘 때 갑자기 건망증 증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스트레스가 가장 큰 영향이겠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이 줄어든 이유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면 부수적으로 얻는 건 인맥입니다. 현대사회의 인맥의 힘이 중요한데요. 40대에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인맥은 자신과 친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나중에 직장을 잃거나 돈이 필요할 때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친분이어야 인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당발이라고 하더라도 흉을 터놓을 수 있는 만큼 친한 사람이 기껏 2~3명, 많아야 5~6명이라고 하네요. 인맥은 친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문제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또 40대 중에 젊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행동을 보고 젊은 애들이 버릇없어 하고 질책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좋은 인맥을 형성하는 기회를 놓치든 당신이 당신 내에 또한 정체됐기 때문인데요. 10년 아래인 20, 30대의 젊은 친구가 된다면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문화와 생각을 알게 되고 뇌가 좋아지는 기회가 생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나와 전혀 다른 생각,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순간 뇌는 번쩍번쩍 전기를 통하기 시작합니다. 전구의 불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만나야 서로 빛을 낼 수 있듯이 스트레스를 주는 만남은 안 됩니다. 가치 있는 것만으로 괴로운 상대는 오히려 나의 뇌세포를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수다쟁이는 머리가 좋습니다. 시선을 맞추고 대화를 하면 우리 뇌는 저절로 긴장합니다. 현재 보이는 부위에 수많은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고 해석하느라 정신이 없죠. 대화할 때 시선을 맞추면 뇌 전체가 움직입니다. 요새는 꼭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대화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요즘 같아서는 화상통화도 많죠. 화상대화, 말로 하든 키보드로 하든 화상으로 하든 대화는 모두 뇌에 활성화시킵니다. 웃자 거짓으로라도 웃자. 진짜든 가짜든 웃으면서 우리 몸에 웃음이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코르티솔 호르몬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코르티솔은 천식, 피부병 등 난치성 질환에 치료하는 호르몬이지만 과도하게 분비되면 세포 독소로 작용해서 몸과 뇌세포를 파괴하고 노화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나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뇌에 악영향을 끼치죠. 하지만 웃게 되면 이 코르티솔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웃음은 심장, 혈액과도 관계가 있죠. 혈압이 낮아지고 고혈압과 심장 질환 위험이 줄어듭니다. 혈관이 확장돼서 피를 잘 흐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옆 동네에 가는 것도 여행입니다. 가까운 곳, 새로운 것으로 여행처럼 이렇게 낯선 곳을 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인지 기능을 2배로 좋게 합니다. 보통 여행에 다녀오면 큰 사건들만 기억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행 가기 전에 누군가를 정하거나 가상의 상대를 만들거나 블로그에 여행기를 써본다든지 목표를 정하고 여행하는 동안 내가 정한 상대와 그곳에 가는 방법, 여행 중에 있던 일 기록하기 등을 해본다든지 하면은 좋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들보다 다른 3~4배 정도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기억도 오래가고 뇌도 3~4배 좋아진다고 하네요. 또 나는 왜? 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한다. 머리가 좋아지고 싶다면 이 왜라는 질문을 입에 달고 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묻는 왜처럼요. 그래서 뇌가 그렇게 묻는 동안에는 뇌가 난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에 대한 미안함, 상대가 나를 어떻게 할까 하는 조바심, 질문을 어떻게 해야지 상대가 쉽게 대답할 수 있을지, 내가 무슨 질문을 해야 하는지 등등 계산이 이 머릿속의 모든 뇌세포가 총동원되는데, 그런 식으로 왜 어떻게를 입에 들다 보면 머리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샘솟는다고 합니다. 40대의 가장 큰 장점은 현실적인 경험이 많다는 거고, 그 경험들이 이종 교배를 하게 되면 전혀 새로운 게 나오며 그 촉매제를 자꾸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외라는 것입니다. 또 입장을 바꿔 상상해 보는 것인데요. 가장 인간일 수 있는 이유가 상상력이죠. 모든 문명은 상상력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뇌와 관련이 깊고 상상력이 좋으면 뇌 기능이 좋다라는 의미이고, 상상력을 키우면 뇌 기능도 커집니다. 블로그나 일기장을 쓰는 방법도 첫 문장을 시작하면 이제 글을 써보는 건데요. 상상하면서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공상의 힘,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해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롤린은 재산이 10억 달러가 넘죠. 글 쓸 곳이 없어서 어린 딸을 데리고 노천 카페를 전진하다가 하면서 노트북에 글을 쓰고 가난한 이혼녀를 세계 여성 갑부 10위 안에 들게 만든 게 바로 이 상상력과 공상력의 왜와 어떻게를 잘 넣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기차 여행 중에 창밖을 바라보며 공상에 빠져서 해리포터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고, 해리포터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를 플롯을 만들지 않았다면 아마 그녀는 저녁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40대 이혼녀였을지도 모릅니다. 일부러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사물을 묘사하라고 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주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도 요즘에 휴대폰으로 그런 사진을 찍어서 인터넷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올릴 수도 있죠.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기 책을 쓰기가 아주 쉬워진 시대죠. 두말할 것 없이 뇌를 활성화시킵니다. 책을 집필하는 행위는 강렬하게 뇌를 자극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책을 쓸 게 정말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지금부터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100권만 읽어보라고 합니다. 책 10권을 읽으면 그 분야의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고, 100권을 읽으면 그 분야의 책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책 100권 읽는 동안 인지 기능이 20살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40대가 돈 내고라도 쫓아다녀야 할 것은 강연회라고 합니다. 강연회에 참석하면 정보도 많이 얻고 뇌도 두세 배 활성화됩니다. 어떤 강연이든 끝나고 나서 강사에게 다가가 보면서 궁금한 걸 물어본다든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상처를 푸는 법을 연습해야 할 나이입니다. 상실감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감정이죠. 뇌 기능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40대는 상실감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종교라든지 아니면 참지 말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기 감정을 아는 것, 또 슬픔을 글로 써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 볼까? 요리를 하기 위해 계획 세우고 눈으로 보고 냄새를 맡고 맛을 가늠하고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요. 이때 시각, 후각, 미각, 청각 등 생존과 직결되는 음식 문제는 본능의 뇌를 자극합니다. 따라서 요리를 할 때 생각하고 또 얼만큼 첨가해야 되나 이런 경험을 살려서 한다는 것, 요리는 오감뿐만 아니라 기획력까지 총동원됩니다. 뇌 기능에 문자 메시지가 좋다고 합니다. 열심히 문자를 애용해서 자판 하나를 누를 때마다 머리에서 뉴런 하나가 생긴다고 하니 이렇게 문자를 많이 보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지고 싶으면 산으로 가라고 하네요. 등산은 혈액순환, 또 혈액계통, 심폐기능이 좋아지죠. 인지장애를 일으키는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개선합니다. 우울증도 예방합니다. 스트레스도 해소합니다.
또 춤과 골프도 좋다고 합니다. 뭐 사교 댄스 아니면 골프 이런 식으로 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새로운 운동을 해보는 것도 경험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명상이 좋다고 합니다. 명상은 기도를 해도 되고 자선을 해도 되고 입에 볼펜을 물고 골똘히 생각에 빠지는 것도 좋고 화초를 다듬으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행동도 명상입니다. 어떤 거든지 집중하는 행위가 좋은데요. 이런 경험은 또 좋다고 합니다. 영화도 보고 인지 기능도 좋아지고 영화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이가 40대인데 영화 감상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또 상상력을 자극하고 대화를 위해 풍부한 화제거리를 제공하고 영화, 소설, 연극이 그 시대의 상황을 대변하는 시대 감각에 뒤처지지 않게 하고 문화생활을 한다는 자부심도 갖게 만듭니다. 영화 감상은 영화를 통해 외국인의 이름을 기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영화 제목이나 대사에서 모르던 단어가 보이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즉시 사전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영화 보는 중에 좋은 대사가 나오면 소리내서 몇 번 따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배우자 좋은 점을 찾는 것도 좋죠. 사람을 관찰할 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가진 감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모두 사용하는데 관찰력이 강해지면 육체적인 감각이 합쳐져서 육감이라는 부분까지 더해져 관찰 대상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느끼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관찰력이 강해질수록 뇌 전체는 활성화가 됩니다. 관찰이 습관화되면 뇌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표정, 몸짓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TV는 적게 볼수록 머리에 좋습니다. TV 시청을 줄여야 하는 진짜 이유는 중독성이 강해서 습관적으로 TV 보는 시간에는 뇌에 도움이 되는 다른 일을 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독서, 가족 대화, 공원 산책 등 할 수 있는 시간을 TV에게 빼앗겨 버리죠. 자녀가 어릴수록 TV 집중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줄여줘야 합니다. TV를 없애는 것도 좋습니다. 그 시간에 책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은데요. TV를 많이 시청하는 아이가 지능이 더 낮다라는 사실, 또 뇌의 움직임도 다르죠. 독서는 인지기능 향상에 최고입니다. 뇌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인간만의 특징인 지적 만족도를 높여주고 특히 전두엽이 활성화됩니다. 인지기능 향상을 위해 행동은 아니지만 종교적으로 기도문을 외운다든지 아니면 경전을 읽는 행위가 모두 뇌 활성화에 좋은 행동이라고 합니다. 책 읽기를 통한 인지기능 향상의 또 다른 방법은 독서 후 다른 사람과 토론하면서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책 내용을 요약하고 체계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 책을 읽은 뒤 내용 중 70% 이상을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잊어버리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무의식이 저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점이 뇌와 컴퓨터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90% 이상 되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일단 책 내용 어딘가에 저장해서 그걸 다만 의식적으로 꺼낼 수 없을 뿐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행위라도 일로 생각하면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되지만 그것을 놀이라고 생각한다면 세로토닌, 베타엔드로핀, 도파민과 같은 전혀 반대의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고 또 생각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뇌에서는 전혀 다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독서가 뭔가 일로서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레저로 즐거운 일로 놀이로 전환시키는 것도 좋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더니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였고 두 번째가 독서였다고 하네요.
하루에 한 번 물구나무를 서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요가를 해보면 이 물구나무 서기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뇌에 직접 혈액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뇌에는 안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우리 뇌가 그렇게 어수룩하게 관리되지 않는 건 당연합니다. 혈액이 머리 부위에 평소보다 더 많이 공급되는 건 사실이고요. 일정한 곳에 머물러 있던 체액을 완전히 물구나무를 통해 뒤집어 주니까 몸의 내부 순환을 좋게 해준다고 합니다. 또 뇌에 체액과 혈액이 몰리면서 영양 공급도 활발해집니다. 주의점은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네요. 또 목과 허리가 약하거나 목, 허리 디스크가 있는 사람도 조심해야 하고 코피를 자주 흘리거나 눈과 관련된 질병, 녹내장이나 안압이 높은 경우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보통 3분 정도만 해도 효과가 있고요. 또 오래 하지 말고 짧게 자주 하는 게 좋고 108배 역시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돈도 아끼는 금전 출납부 쓰기. 또 필기구나 주판으로 계산할 때 계산하려는 금액을 소리내서 하면 좋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서 하면 뇌에도 좋지만 계산이 틀리지 않게도 해주기 때문인데요. 귀찮은 거 한 가지만 빼고 100가지 좋은 일기 쓰기. 일기 쓰기가 또 뇌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이 회상 과정을 거쳐서 요약을 정리해야 되고 쓰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언어 능력도 높아지고 뇌 기능이 좋아지고 또 글을 쓰고 싶게 만들고 뇌에 더 좋은 행동이 더 많이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기를 쓸 때 뇌를 좋아지게 하는 거는 물론이고 운을 불러들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이 감사일기가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 자신이 감사한 일을 적는 방법인데요. 일부러 찾아오면 오늘 하루 감사할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더욱 긍정적이고 좋아질 수밖에 없죠. 아침형 인간을 고집하지는 말자. 미국 시카고 대학 의과대학 로이트 아보라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7, 8시간 자는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6시간 이하나 8시간 이상 자면 심근경색, 뇌졸중, 협심증 등 위험이 2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심장이 안 좋으면 뇌도 안 좋을 수밖에 없죠. 하루에 4시간 이하로 자고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도 있고 10시간 이상을 자야 괜찮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4, 5시간밖에 안 잤다고 하네요. 아인슈타인은 10시간 이상 잤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통 성인은 7, 8시간이 적당하다고 합니다. 수면은 노력에 의해 약간 바뀔 수는 있지만 타고난다고 합니다. 40대라면 자기한테 맞는 수면 시간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요.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그게 바로 적당한 수면 시간이라고 합니다. 또 섹스는 뇌세포를 젊어지게도 합니다. 남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여성에게는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근육 강화제로 사용할 만큼 뼈와 근육을 강화시켜주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역시 뼈를 강화시켜 골다공증 예방과 혈관 개통을 보호하고 피부를 아름답게 합니다. 보통 40대 남성이 40% 이상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섹스를 자주 하게 되면 전립선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뇌에 좋은 증상은 작은 변화라도 과장해서 믿으라고 합니다. 포스트잇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이는 곳마다 포스트잇을 붙인다든지 현관문 옆에 준비해 놓은 작은 탁자를 만들고 그날 가지고 나갈 물건들을 그곳에 미리 챙겨 놓는다든지 눈길이 자주 가는 곳에 화이트보드를 달아서 생각날 때마다 그곳에 메모하든지 현관문이나 냉장고에 자석 메모지를 붙여보고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고 생각날 때마다 메모하고 모바일 기기에
일정 관리 기능과 탁상 달력을 적극 활용하고 할 일이나 할 말이 생각나면 미루지 말고 즉석에서 하고 아침에 오늘 할 일은 모두 적는 것. 이런 방법이 습관화되면 더욱 좋다고 합니다. 늦더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네요.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40대는 절대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시작해야 할 나이입니다. 초반에 이 책을 읽으면서는 사실 좀 무서웠습니다. 몸 건강만 챙긴 게 아니라 뇌에도 노화를 하고 있구나. 뇌에도 정말 중요한 그 중요성을 알게 돼서 굉장히 뭔가 무게감 있게 경각심을 가지고 꼼꼼하게 읽다 보니 정리가 이렇게 길어져 버렸는데요. 두 번째 실천 방법에서는 마치 자기계발서적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 또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저한테 매우 도움이 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시면서 건강한 뇌를 살리시길 바라며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따였습니다.